7주차 두 번째 시간 수업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제 용수훈 최재우 선생의 이제 사상적 틀거리 뭐 정도로 해서 인내천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뭐 간단한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뭐 수훈 최재호 선생이 1860년이죠. 1860년에 동학을 창도를 하고, 사실 이제 경주에서 이제 동학이 창도가 되고, 이 동학 농민혁명 이렇게 해서 이 전라도 쪽에서 이제 그 동학 농민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동학의 뭐 전부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실제 이제 이 동학의 사상과 동학의 어떤 출발점은 바로 이제 이 경주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경주의 그 유학을 이야기하고, 안동의 유학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경주 유학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기존의 영남학의 이 그 유학, 영남 유학이 가지고 있는 부분과는 약간 결이 이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경주라고 하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한동해의 어떤 지역이 지니고 있는 풍류도에서부터 시작한 이론론적 사유가 유학에도 일정 부분 그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이, 사유가 조금 다른 지역과는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 유학을 뭐 저기 유학 사상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제 다루는 어떤 측면에서는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되겠지만, 뭐 우리가 시문학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이야기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경주를 중심으로 한 이 사유가 이론론적 사유를 지니고 있고, 또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제 유학자들의 어떤 모습들은 이 경주 이 포항이라고 하는 이 작은 이 공간 속에서 뭐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우암의 어떤 영향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암의 영향이기보다는 오히려 이 지역적 특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욱더 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 이제 그 뭡니까, 석공 이규전 선생 같은 경우에도 기이론론적 사유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은 호남이라고 하는 기호학맥을 이었다라고 하는 이제 석곡의 경우에도 오롯이 이제 율곡 선생의 사상을 따르지 않고 율곡 선생의 사상과도 또 다른 부분들을 지니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어, 여기 이곳에 있는 유학자들은 좀 더 다른 어떤 생각들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학을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좀 더 내밀한 공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수원 최재우 선생의 그 동학이, 이 동학 사상이 1860년도에 이제 이 지역에서 지속이 되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기를 보면,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지역에서 동학이 일어날 때의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학이 일어날 때의 모습에 대해서, 자, 이 수문의 생애와, 자,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수문 최재우 선생의 경우에 뭐 여기 뭐 최진립 장군의 6대 손, 그죠? 최옥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제
아버지, 이 부친이고요. 이 최옥 선생은 이제 최진립의 6대 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진립 장군은 이제 임난과 정유재란에 이제 큰 공을 세워서 이 여기 5위 도청부 부총관에 올랐고, 이 병자호란 때 전사한 인물입니다. 이 최진립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 경주 일대에서 굉장히 훌륭한 인물로 이렇게 이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 최진립 장군의 이 종이품에 추정이 됐으니까 이제 가선대부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진립의 이제 7대손이 되는 것이죠. 최진립의 7대손이 되고, 이 최옥 선생이 63세에 이제 63살 때 바로 이 최재우 선생이 태어났고, 처음에 이제 아명은 복술입니다. 이 아명이 이제 복술이고, 이 관명이라고 해서 이 아명, 예전에는 이제 이름이 이제 아이 태어났을 때의 아이 때의 이름이 있고요. 이 관명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우리 족보에 올라가는 이름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공식적 이름이죠. 공식적 이름이 바로 재선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본인이 제우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릴 때 이름은 이제 복술입니다. 이 복술이고, 이제 이 관명이 재선이고, 이제 제우가 이 나중에 스스로 이름을 바꾼 거고요. 이 수는 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최재우 선생의 경우에는 이제 어릴 적부터 이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과거에 대한 도전을 몇 번씩 했어요. 사실은 몇 번 했는데 나중에 이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서자였기 때문에, 서자에게 주어지는 그 과거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너무 옳을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고, 최옥 선생 스스로도 이 과거 급제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이 1800년 이후 정조 사후에 이 사림이 그 과거를 통해서 벼슬길로 나아가는 그 길은 너무나 이제 험난했던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최옥이 굉장히 뛰어난 그 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계속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최옥 선생 스스로도 이 과거를 이제 포기를 하고 바로 이 용담 서사라고 하는 곳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재우 선생의 경우에, 수은 선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포기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1860년에 그 동학을 창도하고, 창도하자마자 이제 그 다음 해에 남원으로 이제 가서 피신을 하죠. 남원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1862년도에 해월 최시영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만나게 되고, 이 해월 최시영 선생에 의해서 이 동학이 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찌됐든 이 그 해월 수원 선생은 1860년에 이 동학을 창도하고 1864년도에 이제 목숨을 이제 버리게 됩니다. 여기 1864년 1월 대구에서 이제 처형이 되는데, 이때 그 수은 최재우를 신문했던 이제 서헌순이라고 하는 이제 경상감사의 이제 글을 보면 이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대여섯 해 전에 울산에 가서 무명을 팔아 생계를 삼는다 하더니 호련 근년의 고향에 들어와서 이곳에 살면서 사람들을 향하여 도를 말하여 가로되, 내가 지극한 정성으로 하늘에 제사하고 돌아오는데 공중으로부터 한 권의 책이 내려와 이것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 복술이죠. 이 수은 최재우 선생인데 아명입니다. 이 복술은 경주의 백성으로서 훈학으로 업을 삼았는데, 양학이 출례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의관을 갖춘 신분으로 차마 양학이 이 천주학이죠. 불꽃처럼 행행하여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동학을 창조하게 되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의 그 동학에 대한 백성들의 어떤 환호, 뭐 따름, 뭐 이런 것은 엄청났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조령으로부터 경주에 이르기까지, 그죠? 조령으로부터 경주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동학이 처음 그 창도되고 난 이후에 이 관청에서 관리들이 이제 이걸 알았죠. 이제 실제 알았는데 뭐 조그만한 이제 그 어떤 종교가 뭐 그렇게 이제 영향을 미치겠느냐 생각하고 그냥 놔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동학을 따르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아지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위기감을 느끼게 됨으로 해서 이 수원체제우 선생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제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보십시오. 조령으로부터 경주에 이르기까지 400여리의 10여 주군이 동학의 이야기를 하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의 듣지 않음이었고, 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동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조령으로부터 경주에 이르기까지 400여리의 10여 주군이 동학의 이야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의 듣지 않음이 없고, 그죠? 그 다음에 경주 주위의 여러 읍은 그 이야기들이 더욱 심하다. 점사의 부녀자들까지, 그리고 산곡의 아이들까지. 그러니까 이 전방이라고 하죠. 이제 전방이라고 하죠. 주막의 부녀자들하고 산곡의 아이들하고, 이제 산곡의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과 이제 주막의 이제 사람들까지 그 글을 전하여 읊지 아니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 주점의 부녀자들과 산곡의 아이들까지 이 그 글을 읊지 않음이 없었다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이 동학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름하여 천주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천지를 모신다라고 하니 괴이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잘 안 굴러가는데, 자, 이게 왜 다음 페이지로 안 가나요? 여기, 아이고, 자, 이 빼버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가르침을 배우니 그것이 점차 물들게 됨이 오래되고 이에 더욱더 성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복설은 보잘것없는 무리이면서 감히 황당한 잡수를 품어 주문을 지어내고 요망한 말로 선동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문제는 이 칼춤, 이게 이제 굉장히 이거 문제가 됩니다. 칼춤은 평화시 난을 꾸미려 은밀하게 당을 모으고자 하는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됐든 이제 이 수은체제가 이제 삶을 마치게 되는데, 자, 이 수은체제의 아버지인 이 부분입니다. 자, 수은 사상의 본격적 출발과 근함의 성경론,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이 수은 그 성경론이라고 해서 심성소양론인 이 성경론이 이제 제 학위 논문입니다. 자, 이게 제 학위 논문이에요. 이제 그래서 자, 수은은 오랜 구도의 행로 위에 용담정으로 돌아와서 용담의 옛집은 내 아버님께서 스승 노릇을 하시던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훈이 아까 이제 63살에 이제 최옥 선생이 이제 수훈을 낳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6년 뒤에 이제 이 뭡니까 수훈이 16살 되던 해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이제 그러니까 5살 때부터 이제 10여 년 정도 아버지에게 글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수훈 최재우가 태어날 때 이 구미산이 3일을 울었다. 이제 구미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미산이 굉장히 영험이 있는 그런 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 구미산이 3일을 울었다 이렇게 이제 적고 있습니다. 자, 이 구미산이 떠올게 되는데 언제 울었느냐면 바로 아까 최진립 그랬죠. 최진립 수훈의 7대 선조인 최진립 장군이 태어날 때 바로 이 구미산이 울었고, 그 다음에 오촌 아저씨인 최림 이 선생이 태어날 때 이 구미산이 울고, 그리고 이제 수훈 최재호가 태어날 때 바로 이제 울었답니다. 그러니까 3번 울었는데 이 수훈이 태어날 때 구미산이 한 3일을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훈 최재우와 최진립, 최림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최재우 선생이라고 하는 이 3명이 태어날 때 각각 3일 동안 3번을 울었다라고 하니까 이 최림이라고 하는 인물의 인물 됨됨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우리 학자들이 이 최림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외와 최림의 행장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면함 최익현, 다들 잘 아시죠? 이 면함이 바로 이 최익현 선생이 바로 이 최림 선생의 행장을 쓰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면함이 행장을 썼다라고 한다면 최림의 인물 됨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최재우, 최림, 또 이제 최재우의 아버지인 최옥, 그리고 최진립, 뭐 이렇게 해서 이 이제 가엄채시라 하죠. 이 구미산 아래에서 시작한 이 가엄채시 문중이 바로 요 문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근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죠. 용담서사를 만들고 후학들을 가르친 수훈 최재우의 아버지인 이 근함이라고 하는 이제 이 인물은 이 근함은 외화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 기와라고 하는 분에게 이제 글을 배웠다라고 하는데, 자 아무튼 이 부분에서는 뭐 기와의 학문을 이었다. 기와는 이제 누굽니까? 기와는 여기 이제 외화 기와라고 하는 어떤 분은 여기 보면 가람이죠. 가람 미람이라고 하는 태계의 그 이제 제자였던 대산 이상정 선생의 문화에서 바로 이제 배웠던 가람 이현일, 미람 이재라고 하는 분의 제자가 바로 이제 기와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함 선생이 이 기와 선생에게서 이제 글을 배웠다고 하니까 실제 이 근함은 누구의 제자죠? 바로 대산 문화에서 글을 배운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산 이상정이라고 하는 인물, 대산은 이제 소태계 작은 태계라고 할 만큼 뛰어난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대산 이상정에게 이상정의 문화 이제 향맥을 지니고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제 근함 최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대단히 그 훌륭한 인물이고 당시에 이 그 근함이 이 경주 일대의 이제 사림들에게서 굉장히 명망이 높았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근함 최옥의 그 아들인
근암 최옥의 아들인 이 수은체제우의 학문도 그에 못지않는 그런 수준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예, 근암의 학문적인 부분과 중심된 사유, 주경국리가 근암 학문의 중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이야기를 또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 근암의 시를 보면 군자 공부유 근독하니 청등 일점 즉 명사로다. 그죠? 시비 총리 신여 금한데 도덕 방중족 풀리로다. 이렇게 시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깔끔해요. 이제 자, 군자의 공부는 오직 뭡니까? 건독입니다. 삼갈 근자에 홀로 독자. 이제 홀로 삼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대학의 어떤 중심된 것이 바로 이제 이 겸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어찌됐든 이 근독에 대한 부분들은 이 군자는 혼자 있을 때에도 삼가해야 된다. 이 중용이 나오는 신기독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랄까. 자, 아무튼 이 부분들입니다. 청등, 푸른 등 한 점이 곧 명사, 밝은 스승이 되네. 이 하나의 이 등불을 쫓아가지고 그의 등불은 뭡니까? 근독이라고 하는 요거죠. 이제 근독 홀로 있을 때 삼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게 바로 자기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독이라고 하는 요거 그 중에 이제 독자를 빼고 나면은 뭐가 남습니까? 이 근이죠. 삼갈근이라고 하는 이 삼갈근자를 두고 이 같은 발음을 가지고 있는 이 근이죠. 이 가까울 이 근으로 이제 이 호를 삼은 것이죠. 이 요게 근이고 요건 삼갈근자고 요건 가까울 근자 이 같은 발음입니다. 같은 발음이기 때문에 요 근자는 요 근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 멀리 있는 요원한 것을 공부하기보다는 일상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공부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바로 이제 호에서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을 통해서 내 마음부터 돌아보는 그런 공부의 출발점을 삼는 것이 바로 이 근암이라고 하는 호 속에 근암 선생이 이 지향하는 학문적 지향점,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이라고 하는 이 근자에 거의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시비가 마음에 모이는 놀라운 눈을 닫고, 그러니까 시비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이 오기 때문에 입을 닫고 그죠? 입을 닫고 고요히 도덕 방중 늘 이제 요 부분만을 생각하겠노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바로 근암의 생각입니다. 자, 여기 요 정도까지 해서 뭐 쭉 이래 있지만 사상에 대해서 쭉 적어 놓았지만 자, 요거는 뭐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고 자, 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은 최재우 선생이 이 1860년에 그 영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봄에 입춘 시를 또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 시를 씁니다. 절구라고 하는 요 시를 쓰는데 용담 수료 사회원하고 이제 구악 회춘 구악 춘회 일세화로다 이렇게 됩니다. 용담 수류 용담의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사해로 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용담의 물이 이제 사해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사해의 근원이 된다. 이 용담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물은 이제 세상 물을 흐르고 계속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흘러가서 세상에 이제
생생한 이치, 즉 세상을 살리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어떤 이치가 바로 이제 이 물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징적 의미, 자,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 절대로 이제 역류하지 않죠.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 이 순리, 순리대로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물의 이제 상징적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얘가 영속성을 지니고 있다. 계속 길이 영원히 영원히 길게 뻗어나가고 계속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이 물은 어떤 근원을 통해서 출발해서 쭉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근원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흘러가다가 웅덩이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가득 채우고 난 뒤에 그 다음 단계로 뻗어가는 거죠. 이거 뭐 그냥 훌쩍 뛰어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물은 이 물을 통해서 우리가 학문하는 이 공부의 어떤 자세라고 하는 어떤 것도 바로 이 물의 흐름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는 물이여 물이여 밤과 낮으로 끊임없이 흘러가는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그것을 통해서 맹자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면서 웅덩이를 만나면 웅덩이를 가득 채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공부라고 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풀리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볼 때, 풀리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막히는 부분에서 좀 더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막힌 것이 해소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막힌 것이 해소가 되지 않고 모르는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그 다음 단계의 그 이제 그 공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것처럼 이제 이 물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은 결국 이제 학문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어떤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생생지리로서 생생지리 생생지리요. 낮고 또 낮는 이 생생의 지리, 이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이 생생지리가 결국 이제 물이 가지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물은 북쪽이잖아요. 북쪽. 자, 북쪽이고 겨울입니다. 이 겨울에 바로 이제 물이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그 동지부터 시작해서 한 해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봄에서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겨울을 통해서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일양생춘. 한 개의 양이 이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이 한 개의 양이 생춘입니다. 생춘. 봄을 만드는 것이죠. 봄을 만듭니다. 이 봄을 만드는 것은 뭐냐 하면 한 개의 양이 바로 봄을 생성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 이 봄의 근원은 어디 있는가? 바로 겨울인 거죠. 자, 겨울은 근원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의 어떤 출발점은 어디 있는가? 환하고 밝은 아름다운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그 이전에 어두운 부분, 그 이전에 아주 힘든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밝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봄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자, 용담, 수류, 사해원하고 용담의 물이 결국 흘러가지고 사해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용담이라고 하는 용담을 중심으로 한 이 동학이 온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구미산이죠. 구미산. 용담정이 있는 바로 이곳이 바로 구미산이잖아요. 구미산 자락에 용담정이 있는데, 구악의 봄이 돌아오니까, 그죠? 구악에 이제 봄이 돌아왔어요. 봄이 돌아오니까 온 세상이 바로 꽃으로
피더라, 꽃이 피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날,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 결실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온 세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근원으로서의 바로 이 용단 동학이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무릉도원,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토피아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꽃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미산의 봄, 온 세상의 꽃, 결국 이제 유토피아. 우리들이 생각하는 꿈의 세상, 이 유토피아. 자, 이 이 토피아이라고 하는 토피아, 이렇게 되죠. 유토피아. 유는 없다 이겁니다. 없다. 유는 없다. 토피아는 뭐냐면 이 현실입니다. 현실에 없는 겁니다. 현실에 없는 것이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 그러면 현실에 없으면 어디 있습니까? 출발점? 바로 우리 마음속에. 그죠? 우리 마음속이. 그래서 내 마음이 밝으면 온 세상이 밝아지고, 내 마음이 흐리면 온 세상이 흐려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슬픈데 뭐 꽃피는 이 봄날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유토피아는 현실에 없는 세상입니다. 이상향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상향, 이상세계, 이상향, 꿈에 그려볼 수 있는 세상. 그래서 우리 그 동양에서의 이상향, 서양에서의 유토피아는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현실에 없는 세상. 현실에서 없는 세상입니다. 현실에서 없는 세상. 그래서 이상향을 위해서 어디로 가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가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게 이제 공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뛰어서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나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것이죠.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분 알죠? 도스토옙스키가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내 마음속에. 도스토옙스키. 이 젊은 날 그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이 우리 소위 이야기하는 운동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 유배를 가는데 이제 그 유배지, 그 형무소가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악질적인 인간들만 모아놓는 형무소예요. 그래서 처음 도스토옙스키가 이 그 형무소를 가서 보니 이 정말 지옥이 다른 데 없거든요. 여기가 바로 지옥이죠. 그래서 삶을 처음에는 포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서 드디어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마음을 바로잡습니다. 어떻게 바로잡느냐? 바로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 도스토옙스키의 살 길이었죠. 그래서 이제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이 바뀐 겁니다. 마음을 바꾸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그 속에서 그 속에서 이제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10여 년 이상을 지내게 됩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그 형무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적어 놓은 거, 그리고 그때의 경험들을 기록하고 이래 했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소설입니다. 이제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이 인물이 지니고 있었던 형무소에서의 그 이제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나 한다면 바로 뭐죠? 이제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 바꾸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가장 유토피아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는 결국 이제 유토피아를 어디에서 출발시켰느냐? 바로 구미산이 있는 용담정으로부터 유토피아의 출발점을 삼은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동학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이 율도국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거기가 유토피아죠. 이제 율도국이 유토피아인데 율도국이라고 하는 현실에 있지 않는 아주 새로운 곳에 가서 유토피아를 이제 홍길동은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되는데 수는 바로 용담정에서 유토피아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자, 용담정은 뭐 감치시 뭐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자, 용담정 모습입니다. 여기서 쭉 이렇게 걸어가면 쭉 안으로 가면 자, 여기가 구미산입니다. 이 산이 이제 구미산입니다. 여기 용담정 이제 건축 뭐 이 감독 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제 용담정 건축 감독 뭐 누구 뭐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용담중으로 건너가는 요 다리, 다리 아래 부분입니다. 자, 근암최옥 선생이 그 이제 용담 서사를 만들 때 바로 이 부분도 시에 들어갑니다. 시 속에 바로 이 부분도 들어갑니다. 자, 요 돌계단을 올라가면 요게 이제 용담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용담정이 되고 요 용담정 아래 여기 작은 이제 요 겨울이 있는데 겨울이 요 온푸파에 있습니다. 자, 여기 요 용담정 뒷부분이고요. 자, 여기에는 이제 실제 칼 뭐 저기 이렇게 바위를 이렇게 찍은 것처럼 이렇게 인위적인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이 용담정을 만들 때 이 공간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깎아냈는 것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선경 이렇게 있죠. 신선이 사는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요 웅덩이 여기에 이제 시를 요거를 보고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어떤 시냐면 뒤에 여기 있네. 그 시가 어떤 시냐면 여기 독조대 고루 용담 요 시인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뒤에 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런담 이 하런담이 뭐예요? 하런담입니다. 자, 자, 요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암최옥 선생이 그 수은의 아버지인 근암최옥 선생이 이 오늘 수업이 이제 용담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용담정이로 더욱더 유명한 이 공간에서 용담정 이야기하면 수은체제호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수은체제호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저런 장소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가 어떤 공간에서 불려졌는가,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소성, 즉 그 공간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활동을 했고 또 어떤 생각을 가졌고 그 공간 속에서 드러난 사상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리서치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제 그 다음에 시를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든지 이 하나의 어떤 공간은 많은 얘기를 가지고 있죠.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특별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먼저 한번 들어보고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들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도 터닝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 터닝 포인트의 시점에 있어서 쓰여진 뭐 시든지 글이든지 이런 것은 많은 이야기들을 내포하게 됩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환경에 놓여 있었고 그런 환경이 바로 이 글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의 글을 읽을 때 우선적으로 그 글이 등장하게 되는 이 배경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또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역사주의적 비평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비평의 관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사주의적 비평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어떤 역사성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에 너무 매몰되어 가는 이제 그런 작품을 작품으로서 오롯이 보지 않고 작품 배경을 통해서 작품을 이렇게 반추하는 이런 모습들은 작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시대적 사상과 자기가 놓여져 있는 환경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하나의 어떤 작품은 주변의 상황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이제 공부가 되어야 그 작품을 진정으로 잘 알 수 있는 것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시 해석은 저는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하게 됩니다. 하고 있고요. 그것이 저는 바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시를 오롯이 들여다볼 때 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이제 그래서 메시지도 고민을 하면서 그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사상적 배경과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시를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아예 사상과 환경 배경을 따로 떼놓고 시만을 오롯이 분석하고 해석해 나가는 그런 태도는 그렇게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만 글을 배우신 분들은 그런 태도보다는 한 사람이 시를 볼 때 그 사람의 어떤 주변을 먼저 공부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왜 저와 인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와 인연이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사성의 관계가 또 만들어지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또 하다가 또 여러분의 방식을 찾아가는 그런 마음의 어떤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야기가 어긋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우스갯소리로 이제 제 수업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 교수님 또 한쪽으로 옆으로 살짝 빠지네 이렇게. 제가 주로 자주 잘 빠집니다. 옆으로 잘 빠지는데. 자, 1778년 이르면 이제 1860년 이렇게 되잖아요. 1860년 되니까 1778년 이렇게 되니까 한 90년 전이 되겠죠. 자, 90년 전에 이미 바로 이쪽에 복령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 원적암이라고 하는 암자를 바로 용담서사라고 하는 이곳에 이제 지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스님들이 흩어지고 암자가 버려지고 난 이후에
이제 근암 최옥 선생이 바로 건물과 이제 밭을 사서 이것을 이제 경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근암 선생의 스승인 기화, 그죠? 기화 선생이 바로 이 와룡암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와룡암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이 와룡, 누울 와자의 용자죠. 용이 누워 있는 암자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기화 선생이요. 기화는 뭐라고 했습니까? 미람과 가람의 제자다 이렇게 했고, 미람과 가람은 누구의 제자? 대산 이상정 선생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택이라고 하는 대산 선생의 제자인 가람 미람에게서 기화 선생이 배우고, 기화에게서 근암 선생이 배웠으니까 이 대산의 제자가 되는 거죠. 대산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태계 선생의 제자니까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나는 늘 용담에 한 자그마한 집을 지어서 아버지와 스승님의 남기신 뜻을 이루어 보려고 생각했다. 잊지 않고 염려하는 변함없는 생각이 마음속을 떠나지 않은 채 그럭저럭 30년이 흘러갔다. 이 과거 시험을 보는 거죠. 근데 이때는 이미 이제 어우야담이든지 이런 데를 야담집을 보게 되면 이미 돈으로 있죠. 돈으로 이 과거를 이제 사는 이제 그런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행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경상도의 6집안, 뭐 어느 집안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6집안의 그 자제들은 그래도 공평하게 시험을 치면 그 집안의 자제들은 이렇게 일정 부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이제 그런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그 집안 뭐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영남의 6집안 정도는 제대로 대접을 이렇게 능력이 있으면 과거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근암 최옥 선생의 경우에는 이제 그러지를 이제 시험을 쳐도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과거장에 이제 보면은 이제 이 작은 요런 개구멍이 있어서 그 개구멍을 통해서 뭡니까? 이 과거 답안지가 들어가 나오고 이런 게 있었답니다. 그게 야담에 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장과 집을 오가는 동안에도 이 짐을 내려놓을 데가 없었고 또한 비용을 갖출 힘도 없었다. 몇 해 전에 두 아와 의논하였고 나를 따르는 두 분과 함께 의논해서 뭡니까? 드디어 용담서사를 지었다. 1815년에 용담서사를 짓게 됩니다. 모두 5칸이다. 그리고 스님의 소유로 북쪽에 버려져 있는 것을 모아서 서당 4칸을 또 짓게 되는데 이것은 주인이 사는 곳이다. 집이 아주 보잘것없고 좁지만 어찌 반드시 화려해야 하겠는가. 암자를 와룡암이라고 하고 이곳을 용담서사다 이렇게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1815년에 이제 정자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서당 4칸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담 위쪽에 건물을 얽어서 지은 정자를 지었는데 그 정자를 와룡암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당 4칸을 짓고는 용담서사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학문은 엉성하고 재주가 짧으며 또한 궁색한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 그래서 이곳에서 주자께서 점쳐서 얻은 둔께처럼 이제 스물둔자죠. 은둔하다 할 때 둔께처럼 책을 읽고 이치를 끝까지 탐구하는 것이 제일이다. 해서 와룡담 부에 이렇게 적고 있고, 마을의 수제들을 가르치고 집안 아이들에게도 교훈을 주면서 살겠노라. 이런 마음가짐이 와룡담부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